네, 자, 첫 번째 경기. 자, 분데스리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도르트문트 대 이제 마인츠. 자, 일단은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가 한 명 결장. 네, 아무래도 지금 벨링엄이 결장 이슈가 있고,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골키퍼 한 명, 그리고 미드필더 한 명, 그리고 공격수 한 명이 결장입니다. 아, 오늘도 걷자님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네, 볼 수가 있고, 일단 뭐 지금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기세가 지금 굉장히 좋죠. 오늘도 걷자님 에드벌룬 1개 감사합니다. 아, 에드블루 1개 감사드립니다. 네. 자, 도르트문트는 뭐 최근 지금 3연승으로 좀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드디어 이제 분데스리가 우승이 확정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이 경기가 굉장히 지금 동기부여가 큰 편이고, 반면에 이제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뭐 4연패 중으로 좀 하락세에 놓여 있고, 그리고 최근 4경기 연속 지금 3골 이상씩 실점을 하면서 마인츠는 지금 전반적으로 수비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약간 양팀의 분위기, 그리고 동기부여, 그리고 홈에서의 그 도르트문트의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는 좀 마인츠가 많이 고전할 만한 경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도르트문트 자체가 볼 점유율이 우세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마인츠가 또 원정에서 볼 점유율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도르트문트가 좀 우세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측면 수비가 좀 약한 마인츠 상대로 좀 측면 공격이 어느 정도 좋은 좀 도르트문트가 좀 재미를 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격적인 이런 측면에서도 또 도르트문트가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또 앞서 뭐 얘기 드린 대로 뭐 동기부여, 전력, 경기력 뭐 이런 게 다 지금 모두 도르트문트가 우세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뭐 홈에서 도르트문트가 무난히 승리를 하면서 좀 당당하게 우승 트로피를 홈에서 들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저는 도르트문트 쪽 승, 그리고 마인승, 그리고 3.5 기준은 오바 볼게요. 왜냐면 마인츠 수비가 최근 너무 안 좋다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3.5 기준은 언더보다는 오바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바까지도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르트문트 대 마인츠 경기가 끝이 났고, 네, 두 번째 경기 이제 라이프치히 대 샬케. 자, 일단은 양팀의 결장자 누수로 봤을 때 라이프치히는 즉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 그리고 샬케 같은 경우에는 즉 주전 센터백 1명, 그리고 공격수가 1명 즉 결장의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뭐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 시즌 이제 막판에 네, 5연승으로 이제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고, 특히 지금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 전환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수비에서 안정감이 좀 많이 있고, 그러면서도 공격력은 계속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현재 뭐 라이프치히의 그런 경기력은 거의 무결점에 가깝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근데 이걸 동기부여 면으로 봤을 때 라이프치히가 지금 3위가 확정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라이프치히 입장에서는 시즌 마지막 홈 경기라는 걸 빼고는 크게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샬케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무조건 이겨야 잔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기부여 면으로만 봤을 때는 라이프치히보다는 샬케가 더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샬케가 지금 반드시 네,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샬케 입장에서는 이 경기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뭐 실점하든 말든 좀 라인을 올려서 적극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라인을 올리다 보니까 침투에 많이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침투가 좋은 좀 라이프치히가 기회를 많이 만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런 뭐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해도 지금 샬케는 라인을 내리고 이제 수비적으로 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왜냐면 이 경기를 일단 반드시 이겨야 좀 잔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샬케는 득점을 해서 좀 이기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이 경기는 난타전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쵸. 그리고 동기부여 같은 경우에는 뭐 샬케가 지금 앞서고,
그리고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이제 FA컵 결승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주전 관리를 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지금 최근 라이프치히의 이런 좋은 경기력 그리고 상성상 샬케한테도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샬케가 아무리 지금 동기부여가 좋다고 해도 라이프치히 쪽을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저는 라이프치히 쪽 승, 그리고 3.5 기준은 이건 오버 볼게요. 네. 아무래도 샬케가 좀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만큼 수비도 많이 허술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고려하면은 3.5 기준은 오버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라이프치히 승 3.5 기준 오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 프라이부르크. 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프랑크푸르트는 네, 큰 결장자는 지금 없는 상태고 프라이부르크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가 한 명 정도 결장이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결장자 누수로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이제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리그 5위로 이제 4위인 우니온 베를린과 승점이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이제 골득실이나 뭐 상대 전적 이런 거를 비교했을 때는 우니온 베를린이 더 높기 때문에 지금 리그 5위에 안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 이번 경기 이기고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이 좀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면은 챔스 진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 이번 경기 이기면 6일 레버쿠젠과 이제 승점이 같아질 수는 있긴 하지만 지금 골 득실차가 어느 정도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상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 이 경기를 이긴다고 해도 6위는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내도 지금 유로파 컨퍼런스도 진출하기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뭐 이제 프라이부르크가 뭐 공수 조화가 굉장히 좀 잘 이루면서 좀 플레이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이번 경기 자체는 프라이부르크도 승리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크게 의미가 있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수비보다는 공격에 더 힘을 실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보고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는 지금 홈에서 어느 정도 공격적인 플레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프라이부르크가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서게 되면은 다득점 양상으로도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라인을 올려 좀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저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솔직히 지금 뭐 프랑크푸르트가 홈에서 좋긴 하지만 객관적인 지금 경기력이나 이런 면에서는 프라이부르크가 더 우세하고 게다가 동기부여 측면도 지금 프라이부르크가 프랑크푸르트보다는 좀 더 앞서다고 보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프라이부르크 쪽 프랜승을 보고 요것도 3.5 기준은 네,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오버 도전해보는 경기 네, 요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부르크 프랜승 그리고 3.5 기준 오버 네,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넨글라드바흐 대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자, 일단은 뭐 메넨 같은 경우에 이번 시즌 뭐 마지막 홈 경기라는 거 빼고는 크게 의미가 있는 경기는 아니고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는 이번 경기 지고 그리고 이제 아우크스부르크가 이제 14위다 보니까 15위 그리고 16위에 있는 슈투트가르트와 보움이 만약에 이제 이기게 되면은 강등권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아우크스부르크 입장에서는 이 경기는 이제 좀 안정권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최소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좀 내야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우크스부르크 입장에서는 무승부만 해도 좀 좋은 결과를 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경기 양상을 봤을 때 홈에서 좀 메넨이 볼 점유 그런 위주의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좀 높은 이런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는 아무래도 좀 무승부만 캐도 되다 보니까 또 초반에는 라인을 좀 내려 어느 정도 지키는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아우크스부르크가 원정에서는 수비력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수비가 안 좋다 보니까 좀 더 수비에 집중하는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초반에는 아무래도 좀 미렌이 점유율로 좀 주도권을 갖고 아우크스부르크가 좀 내리면서 라인을 내리면서 좀 수비적인 플레이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 경기에서 좀 어느 정도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게 메넨이 아우크스부르크의 이런 수비를 뚫을 수 있을지가 중요한 경기일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지금 뭐 메넨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좀 경기력 자체가 좀 많이 투박하고 좀 저조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홈이라고 해도 메넨이 좀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우크스부르크 쪽 프랜승을 볼게요.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한번 무승부 도전. 그리고 3.5 기준으로 언더 보겠습니다. 왜냐면 아우크스부르크 쪽 사이드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3.5 기준은 좀 많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득점 양상으로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우크스부르크 프랜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그리고 3.5 기준은 언더, 네,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프스부르크 대 이제 헤르타 베를린. 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볼프스는 지금 주전 센터백 1명 결장, 그리고 헤르타 베를린은 지금 주전 풀백이 1명 결장인 상황입니다. 자,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일단 이제 볼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7위로 만약에 이번 경기 승리를 하게 되면은 6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그 경기에서 결과가 좀 좋게 나오면은 컨퍼런스 리그 진출까지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프스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이기고 나서 이제 6위인 레버쿠젠의 이런 승패에 따라 순위가 좀 달라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이 경기는 이겨놓고 나서 좀 레버쿠젠의 그런 결과를 좀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지금 헤르타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리그 18위로 사실상 강등이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동기부여 자체도 없고, 그리고 선수들의 사기도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은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 지금 원정과 달리 좀 홈에서 공수 밸런스가 좋고, 그리고 공격 전개도 좀 잘 되기 때문에 좀 더 주도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게다가 헤르타 베를린은 원정에서 경기력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볼프스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헤르타 베를린이 지금 원정 기준 뭐 최근 3경기 12실점으로 지금 수비가 굉장히 좀 무너진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헤르타 베를린의 원정에서의 안 좋은 수비력, 그리고 지금 선수들이 아무래도 강등이 됐다 보니까 사기나 안 그러면 컨디션 같은 게 좀 많이 저하가 된 거를 고려했을 때 좀 원정에서 헤르타 베를린은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경기도 좀 볼프스 쪽 사이드를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저는 볼프스부르크 이거는 승, 그리고 이거는 핸디로는 한번 마인스까지도 네 가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프스부르크 승에 이제 마인스까지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세리에 A 경기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피오렌티나 대 이제 AS 로마. 자, 일단은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 이번 경기가 시즌 마지막 홈 경기라는 거 빼고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경기고, 그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좀 챔스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 면으로 봤을 때는 로마가 더 지금 피오렌티나보다는 높은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경기는 좀 약간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물론 뭐 로마가 동기부여 면으로는 더 높긴 하지만 지금 이게 지금 로마가 지금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 4일 후에 이제 세비야와 유로파 결승전을 치릅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 좀 어느 정도 주전들에게 휴식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쵸?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그쵸?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유로파 결승전에서 만약에 세비야를 이기게 되면은 다음 시즌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무조건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금 리그 경기보다는 유로파 결승전에 좀 더 힘을 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게다가 만약에 로마 같은 경우에 이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낸다고 해도 지금 리그 순위로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얻기는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뭐 AC 밀란, 뭐 이제 인터 밀란 등 어느 정도 지금 좀 승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찌감치 이번 경기에서 좀 리그 경기를 어느 정도 벌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외 배당도 좀 피오렌티나 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좀 가장 중요시 봐야 되는 게 좀 로마의 라인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저는 그래도 이제 지금 라인업이 나오지 않은 상태니까 좀 예측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제 예상이면은 아무래도 로마가 이번 경기에서는 좀 힘을 빼고 유로파 결승에 좀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라인업이 그러면 많이 안 좋은 로마 상대라고 하면은 피오렌티나가 좀 더 이길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한번 피오렌티나 쪽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한번 핵무 도전, 네, 요렇게만 그냥 하고 치우는 경기가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지금 뭐 원정에서 뭐 로마 경기력이 그렇게까지 좋은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는 피오렌티나 쪽 한번 사이드 보는 것도 네, 나쁘진 않아 보인다. 네, 요 정도로 코멘트를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밀란 대 아탈란타. 자, 일단은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아탈란타는 지금 주전 공격수가 지금 2명 결장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팀 내 득점 1위인 루크먼은 아예 시즌 아웃이 됐고, 그리고 자파타도 네, 사실상 지금 결장의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격진에서 아탈란타의 그런 무게감은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근데 이것도 일단 약간 경우의 수를 봐야 되는 게, 인터밀란 같은 경우 지금 이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 확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수비에 집중하는 그런 플레이를 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5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좀 승리하게 되면 챔피언스 리그 진출 가능성이 네, 좀 더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이 정도로 일단 지금 양 팀의 상황을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그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아탈란타가 홈에 비해서 원정에서의 볼 점유율이 많이 낮기 때문에 좀 더 인터밀란이 아무래도 볼 점유율은 우위일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터밀란이 좀 템포를 조절하면서 좀 경기를 조율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자, 이렇게 뭐 간략적인 경기 양상까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물론 뭐 지금 현재 경기력 자체는 아탈란타보다는 인터밀란이 더 좋긴 해요. 하지만 지금 이거 인터밀란도 약간 좀 가불기인 게 3일 전 이제 피오렌티나와 FA컵 결승전을 치렀기 때문에 거기서 우승을 했죠. 네, 우승을 하긴 했지만 체력적으로는 지금 아탈란타보다 많이 열세인 상황이에요. 그쵸? 그리고 지금 인터밀란 입장에서는 무승부만 거둬도 만족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그렇게까지 좀 무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는 함부로 지금 인터밀란 쪽 사이드를 보기에는 약간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인터밀란은 무승부만 거둬도 충분히 좋은 결과이기도 하고, 게다가 지금 체력적으로도 많이 열세기 때문에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신중하게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저는 아탈란타 쪽 프랜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 그리고 요 2.5 기준은 언더 볼게요. 아무래도 인터밀란이 좀 더 템포를 좀 느리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 경기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좀 저득점 양상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아탈란타 프랜승 무승부의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리강 경기들, 네, 몇 경기 다르고 네,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경기는 이제 랑스 대 아작시오.
자, 일단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팀 다 좀 주전 미드필더가 한 명씩 결장의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뭐 랑스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워낙 잘 나가고 있죠. 지금 5연승으로 굉장히 좀 공수 밸런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번 경기 이제 승리하게 되면은 리그 2위가 확정되기 때문에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본선 진출이 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랑스 같은 경우에 이번 경기에 좀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제 아작시오 같은 경우에는 뭐 10경기 이상 승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강등이 확정된 상황이고, 그리고 공격, 수비 지금 모두 최악의 상태, 게다가 선수들의 사기 또한 크게 떨어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랑스와 아작시오의 분위기는 많이 상반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아작시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 밸런스도 붕괴되었고, 그리고 공격 전개도 지금 리그왕 내에서 가장 안 되는 팀이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랑스 상대로 좀 많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요 경기는 크게 말씀드릴 게 없는 게, 전력, 경기력, 분위기, 동기부여 모두 다 뭐 랑스가 앞섰기 때문에 랑스가 좀 무난히 경기를 주도하면서 홈에서 좀 2위를 확정짓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뭐 랑스 쪽 승, 그리고 마인승, 그리고 뭐 만약에 뭐 2.5 기준도 마인승 도전해보실 분들은 뭐 도전해봐도 될 것 같고, 그 2.5 기준은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랑스 승에 마인승에 2.5 기준 오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옹 대 이제 랭스. 자, 요것도 한번 결장자 누수로 봤을 때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리옹 같은 경우에는 주전 센터백이 1명 결장, 그리고 랭스는 주전 센터백 2명, 그리고 풀백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결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봤을 때 리옹보다 랭스의 결장자 누수가 훨씬 큰 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일단은 뭐 리옹 같은 경우에도 이번 경기 이기면은 최소한 지금 유로파 컨퍼런스 진출권에는 어느 정도 좀 노려볼 만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랭스 같은 경우에는 남은 경기들이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기부여 면에서는 리옹이 좀 더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랭스 같은 경우에 저 홈과는 달리 원정에서 3연패로 경기력이 지금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제 리옹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좀 홈에서 수비가 많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격력, 득점력으로 인해서 홈에서 2연승을 지금 거두고 있고, 그리고 최근 좀 어느 정도 공격력이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나코 상대로도 이제 뭐 3골을 넣고, 그리고 뭐 5골 넣은 경기도 있고, 그렇게 지금 어느 정도 홈에서는 공격력이 폭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리옹 같은 경우에 이 경기 다음 일정이 홈에서 이제 홈 니스를 상대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마지막 경기가 이제 홈 니스를 상대하기 때문에 홈 니스가 굉장히 좀 만만치 않은 상대다 보니까 쉽게 승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확실하게 리옹 입장에서 잡고 갈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동기부여면, 그리고 랭스의 좀 주전 선수들 다수 결장, 그리고 좀 최근 원정 랭스의 이런 안 좋은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좀 리옹이 이 경기는 좀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리옹 쪽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3.5 기준, 이게 참 3.5 기준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굳이 본다면 언더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옹 승의 햄무의 3.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자, 마지막 이제 경기 릴 대 이제 낭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릴 같은 경우에는 뭐 홈에서 4연승 중으로 지금 원정에 비해서 지금 홈 경기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이번 경기 이제 릴이 만약에 이기게 되면은 4위까지도 노려볼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기부여 면에서도 굉장히 좀 큰 편입니다. 그쵸?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릴이 이제 4위가 되면은 4위부터 이제 유로파 리그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기려고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낭트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좋지가 않아요. 그쵸. 지금 최근 뭐 4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을 기록 중으로 지금 공격 전개가 지금 잘 안되는 편이고, 전체적으로 경기력도 네 지금 많이 좋지 못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뭐 지금 뭐 낭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리그 17이기 때문에 강등권 탈출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릴 상대로 좋은 결과를 내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릴과 마찬가지로 동기부여는 어느 정도 좀 큰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릴이 좀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좀 템포 조절을 하면서 어느 정도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릴의 이런 공격 루트인 침투, 그리고 뭐 중거리 슛, 그리고 뭐 역습 등 요런 아무래도 좀 릴의 강점을 보이는 공격 루트들이 좀 낭트가 좀 대응하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좀 이런 공격 루트 쪽에서 많이 좀 재미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 물론 뭐 만약에 릴이 좀 동기부여가 없고, 그리고 낭트가 지금 뭐 강등권 탈출에 대한 뭐 동기부여가 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릴보다 좀 한번 낭트 쪽 역배도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 경기는 지금 릴도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릴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경기이기도 하고, 게다가 뭐 지금 현재 릴에서 홈에서의 릴 경기력, 그리고 지금 공격에서 아예 전기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무기력한 낭트의 경기력을 비교했을 때는 릴이 삽질만 하지 않으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저는 릴 쪽 승, 그리고 한번 핸디론 한번 마인승 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오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요렇게까지 해서 오늘 분석 방송은 전부 다 끝이 났네요. 자 일단은 뭐 이제 지금까지 분석이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네, 좀 오늘은 일찍 제가 이제 사정이 있어가지고 좀 일찍 킨 점 양해 바랍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분석은 전부 다 끝이 났고,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걷자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도 걷자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분석 방송은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